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로렌츠 신규 회원수 및 전환율 증대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한 온강상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분석을 시작으로 컨셉 제안, 로렌츠픽 캠페인, 매체 전략, 운영 계획 및 예산 분배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분석 내용 중에서 저희 조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커지는 펫 시장에 주목했는데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전 인구 중에 30%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 수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펫 시장의 크기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한 상품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강양 혹시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따로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제고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세 이상의 노령견을 키우는 혹은 노령묘를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간식 혹은 약을 급여하거나 특수 사료를 급여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식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간식 구입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저희가 경쟁사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르르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필수 용품인 사료가 아닌 기호품, 즉 반려용품을 포지셔닝해서 시장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니펫의 경우는 홍삼이라는 기능성 원료를 내세워 반려견의 건강과 원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렌츠의 경우는 식품 영양적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필이 다소 부족해서 효과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고객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새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을 식구라고 생각해서 가심비 우선으로 반려동물에게 투자하고 있는 고객군을 선정하였고, 다음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 내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쇼핑에 친숙한 2050 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위한 간식을 고를 때 꼼꼼하게 따지는 견주, 묘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의 주요 메인 타겟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간식 원료에 관심이 많은 2539 세대의 견주 및 묘주를, 서브 타겟으로는 경제권이 있으며 인터넷 쇼핑 증가율이 높은 4050 세대의 견주 및 묘주를 선택하였습니다. 2539 세대의 경우 한번 로렌츠를 인식하고 로렌츠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로렌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고요. 4050 세대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사 구글 애널리틱스 자료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2539 세대의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객단가가 크고 전환율이 높아 2539 세대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서브 타겟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국내 생산, 건강에 좋은 간식, 친환경 원료로 포지셔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가심비 위주의 소비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앞선 자료들을 통합해서 저희는 로렌츠의 원료를 강조한, 로렌츠라는 브랜드를 강조한 기호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컨셉을 제시합니다. 먹고, 자고, 우린 식구. 식구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일원으로 여기자는 의미를 담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구를 컨셉으로 로렌츠 픽의 새로운 캠페인 올바른 픽을 제안드립니다. 올바른 픽은
로렌츠픽에서 소개한 브랜드 제품 중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카테고리에서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주체적으로 브랜드를 선택했다는 보람과 제품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로렌츠 픽의 바이럴 영상 기획안을 가볍게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로렌츠 픽은 보장된 제품만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KPI와 전략에 대한 것으로 저희 조 다른 발표자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매체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향후 제안할 기획에 인지, 고려, 전환, 로열티의 단계를 띠는 퍼널을 적용해 해당 단계에 맞는 KPI에 따라 전략을 구상해 봤습니다. 각 단계에 적용될 RFP상의 KPI는 인지 소비자 단계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 증가, 전환 단계에서는 전환율과 구매 건수 신장, 충성 확산 단계에서는 SNS 팔로워 증가로 잡았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 신규 회원 유입을 위한 전략 중 첫 번째는 GFA,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GFA 제안에서는 반려인인 2539 세대와 4050 여성, 그 외 비반려인들 중 2539 세대를 타겟을 관심사와 연령별로 나눠 그에 따른 노출 지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소비자들 중 20, 30대가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이 가장 높다는 설문에서 착안해 가망 고객을 타겟팅했습니다. 4050 여성들은 해당 세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 밴드를 노출 지면으로 선택했으며 기타 타겟은 네이버 앱 지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로 인해 넓은 타겟 도달 범위를 확보해 월 15만의 노출수와 브랜드 인지 효과가 예상되고 타겟팅에 따른 맞춤 메시지 및 소재로 CTR은 0.5%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잡고 있습니다. 인지 단계의 두 번째 전략은 유튜브 광고입니다. 로렌츠 유튜브 계정에는 훌륭한 퀄리티의 홍보용 영상 콘텐츠가 있으나 이를 현재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SA와 DA가 20, 30대를 타겟팅하고 있다는 점, 유튜브 사용 시간이 10대 다음으로 많다는 점을 활용해 유튜브 광고 영역에서는 4050 중장년층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30초 인스트림 광고와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하단에 노출되는 디스커버리 광고를 조합하는 전략입니다. 유튜브 광고 타겟팅을 통해 노출수는 44,000회, VTR은 22%, CTR은 0.3%의 목표를 설정했고 서브 타겟에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고려도 증대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지 단계를 넘어 전환 단계, 전환율과 구매 건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환 단계 첫 번째 전략은 검색 광고 롱테일 키워드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로렌츠에서는 432개의 제한적 키워드 활용과 펫섭닭, 국내산 당근과 같이 반려동물 제품군 카테고리와는 매칭이 다소 낮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품과의 연관성은 높이면서 쿼리량 경쟁이 낮은 롱테일 키워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려 합니다. 롱테일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 대비 CPC가 낮아 높은 전환율이 기대되고 목표 CTR은 기존 파워링크 평균 CTR인 1%보다는 높은 2%로 책정했습니다. 추출된 롱테일 키워드 예시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간식, 강아지 피부 간식 등 견종,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클릭률이 0%이거나 제품 연관성이 낮은 키워드는 제외하고 모바일 및 PC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검색 수와 CTR이 보장되는 키워드들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검색 광고 더블 리스팅입니다. 로렌츠에서는 강아지 영양 간식과 같이 대표 키워드는 아니지만 경쟁이 심한 키워드에는 입찰가를 제한해 다수의 고객 유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PC 지면에 공식몰과 스마트 스토어 두 개의 사이트 URL을 활용해 두 개의 광고 소재를 노출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상위 소재는 브랜드 인지, 고려 등 브랜딩의 역할, 하위 소재는 숫자와 이벤트 등 베네핏을 강조해 클릭을 유도합니다. 더블 리스팅을 통해 파워링크 내 두 개 소재 등록으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CPC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소재 클릭을 통해 노출 대비 CPC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간대별로 다른 SA 소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광고에서는 시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강아지와 나들이 할 땐 로렌츠, 저녁 시간대에는 식후에도 속 편하게 로렌츠 등 시간대별 특성 반영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 시기별 니즈 충족을 원하는 타겟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카카오 키워드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 매체를 제한적으로 진행했다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 다음 카카오톡, 네이트 등에서 노출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의 샵 검색 기능을 활용한 키워드 광고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브랜드 인지 효과를 주고 대화창의 샵 검색 기능을 통해서 즉각적인 전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비용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노출수는 3만, 예상 및 평균 CPC는 300원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GDN을 통한 리타게팅입니다. 한 번 방문한 타겟, 한 번 구입한 고객, 다수 구입한 고객 등 GA를 통해 분류된 타겟들에게 맞춤형 배너 광고를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고객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A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로 나뉜 예시 중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소재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밈을 활용했으며 터널 단계에서의 예시는 우리 식구, 늘 먹던 걸로 등 신규 유입, 재구매 등 고객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카피를 활용했습니다. 전환 단계에서의 마지막 전략은 첫 구매 허들을 낮추기 위한 홈페이지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현재 로렌츠 홈페이지에는 제품력을 강조할 만한 혜택이 따로 없고 신규 가입 시 지급되는 1000포인트는 다소 약한 베네핏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구입한 제품의 불만족 시 수령 후 19일 동안 전액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소비자의 인식에서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효과와 함께 첫 구매 허들을 낮춤으로써 신규 고객 전환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성 고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로렌츠의 대부분의 이벤트가 후기에 집중돼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식 구조대라는 이름의 서포터즈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간식 구조대는 길고양이와 유기견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로렌츠의 간식을 제공하는 캠페인으로 2539 세대의 미닝아웃 니즈를 해결함과 동시에 착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퍼널의 마지막 단계인 확산 단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로렌츠 추천인 코드 활용입니다. 아이디당 발행된 추천인 코드를 주변에 전파하고 코드를 통해 가입한 사람과 전파자 모두에게 무료 배송 쿠폰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회원의 재구매율은 증가하고 브랜드 인지도 또한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로렌츠 잔칫날입니다. 19를 연상시키는 매달 19일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화제성과 구매 유도를 유발하고 전환율을 확대해 충성 고객 유지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확장 제안입니다. 제목은 엄마의 식탁으로 로렌츠의 제품을 이용해 만드는 새로운 간식의 레시피를 제공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로렌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들의 연장선으로 이를 통해 홈페이지 내에 자체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IMC 모델과 그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단계에서 DA와 유튜브, 전환 단계에서 신규 매체와 홈페이지 그리고 SA, 충성 확산 단계에서 SNS와 홈페이지, 이러한 퍼널 위치별 타겟팅과 전략을 통해서 미디어맥스를 수립합니다. 이는 곧 목적에 따른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해 매체 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캠페인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DA 중 GFA는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리타게팅 위주의 GDN은 8월부터 진행합니다. SA 중 파워링크는 계속 진행하고 카카오 키워드 광고는 세팅 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진행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광고용 영상으로 트루뷰 인스트림을 진행하고 신규 제작된 영상으로 디스커버리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모션 및 SNS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주 월간 운영 계획 정리입니다.
일간으로 입찰 상황 체크, 주간으로 매체별 이슈 체크, 월 단위로 성과 기반 필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일주 월간별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캠페인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회원수 확보, 전환 광고, 광고 영상 제작이라는 KPI별로 대분류하였으며 신규 소비자 유입을 목표로 하는 인지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산정했고 진행에 따른 추이를 보며 더 성과가 좋은 플랫폼에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광고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 팀원들 간단하게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식구처럼 화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순서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네, 저는 전략 기획 및 발표를 맡은 신준호입니다. 저는 전략 및 디자인 그리고 카피라이터를 담당한 이서희입니다. 네, 저는 전략 기획 및 분석을 맡은 박다연입니다. 저는 조장, 전략기획 및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디자인을 맡은 장성아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 및 일정 분배 등을 맡은 김희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코멘트를 드리자면 현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질문 및 코멘트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간 제안서인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 시나리오 푸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중간에 수학 분석이라든지 STP 분석, 기타 매체 전략 같은 것도 다 좋았어요. 혹시 경력자분이 계신가요? 그쵸. 네, 제가 여기 이제 온라인 광고협회 PT를 3년 차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제안서와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아쉬운 부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즈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향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의 정말 잘 작성된 제안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크를 옆으로 주셔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두 조, 그 리스펙트나 광목달이 준비하신 거를 이제 합쳐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새라서 되게 잘하셨다고 이제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이야 뭐 여러 가지가 꽤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두 분만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다 기회를 드리긴 힘든데 한 두 분만 먼저 좀 우리 조는 준비할 때 이런 게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좋고 아니면 이 결과물인 이 제안서 자체도 괜찮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퍼포먼스 광고이고 또 이제 KPI가 굉장히 성과적인 전환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화하고 목표를 수치화하는 거에 이제 신경을 쓰려고 마지막까지 하기는 했는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전환율까지 연결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출, 클릭, 그리고 그 다음 전환이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 정말 그걸 매출로 얼마큼 할 수 있는지는 시간이 더 있다면 더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한 분만 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맞추느냐고 많이 떼어냈던 점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넣었다면 뭘 넣었을 것 같아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뺐다고 드러냈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신규 매체 제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펫닥이라고 반려동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과 네이트원에서 비즈보드 같은 형식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 혹은 이제 신규 매체는 아니지만 당근마켓에서 지금 로렌츠 본사가 과자육 쪽에 있어서 그 지역 광고를 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들이 초안으로 등장했었지만 저희가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걸 발표 자료로 담기에는 전체 준비 기간이 모자라서 담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 두 팀까지 세 팀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데이터 분석해주시는 거 다 지켜봤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요. 너무 기대 이상의 PT여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앞전 팀분들도 같지만은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GFA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그리고 아까 예시로 저희 키워드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키워드 중에서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한다고 해서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먹는 간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런칭되지 않은 브랜드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넣으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롱테일 키워드 그 목록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롱테일 키워드는 우선 저희가 다양한 추출법을 통해서 제품과의 매칭, 그리고 또 너무 클릭이 안 나오거나 전환이 너무 적은 것들은 제외를 하였고요.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제품과의 매칭이 높고 롱테일 키워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워드로 추출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제품을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주분보다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오래 먹는 간식도 사실 적기라던가 오리 목뼈 같은 것들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세 팀 모두 간식을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제품을. 그래서 실제로 급여하시고 나서 저희 브랜드 고객들이 남겨주신 리뷰라던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반응을 제외하고 실제로 급여하신 분들마다 다 활용법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포인트라던가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먹더라던가 이런 점들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신 걸로 콘텐츠를 발행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점이 있었는지. 제가 유일하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어서 이제 강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병이 조금 많아서 개인적으로 펫닥 제안을 드린 것도 제가 이제 어플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조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장 쪽이 조금 안 좋거나 유로결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물을 급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강아지들도 시원한 물을 좋아하고 쇠물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지근해진 물들을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건강상에는 미지근한 물을 급여해야 할 때가 있어서 저희는 스틱을 물에 풀어서 이제 조금 추루 물에 개어서 주듯이 급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했고 이런 부분도 차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상 조금 담지 못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발표조인 온광상사조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